안녕하십니까. 고전시가 가운데서 청산별곡 강의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고전시가 가운데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불려진 노래다. 고려가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 분, 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삼은 삼음보, 분은 분절체, 후는 후렴구. 자, 이런 고려가요의 특징을 청산별곡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삼음보는 세 덩어리로 끊긴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작품을 살펴보시면 사러리, 랐다, 세 덩어리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해서 삼음보다. 자, 그 다음에 분절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분연체라고도 하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1절, 2절 할 때 그 절입니다. 그래서 총 8절로 구성되어 있고 연이라고 했을 때는 연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을 때는 분연체라고 그러는데 8연이 되겠죠. 이 작품은.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지닌 작품이다. 후렴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 얄라 했습니까? 요게 오탄데 1연은 얄랑셩입니다. 얄라셩이 아니고. 자, 얄리얄리 얄라셩 요래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응과 리을이 반복되어서 당연히 반복되면 음악성이 고조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응과 리을,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이 작품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어떤 삶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기 때문에 삶의 비애가 해소되기 위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물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응, 리을과 관계없이 속도와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밝고 경쾌하죠. 얄리얄리 얄랑셩 전혀 밝고 경쾌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관계되는 것이 이게 어떤 특정 음운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작품이 후렴구를 지니고 있고 동일한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성을 고조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유의할 점이 3분 후가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고려가요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동 같은 경우는 사음보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상저가라든지 사모곡 같은 경우는 한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분절체다 이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해석하시기 전에 여러분 봅시다. 글자 수 한번 볼게요. 사러리 세자, 사러리 세자, 랐다 두자, 청산의 세자, 사러리 세자, 랐다 두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면 332조라고 합니다. 이건 붉은색으로 쓸게요. 332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사러리 다시 사러리 여기에 A 사러리 랐다 B A 영어라서 헷갈리네요. 정산에 B 사러리 랐다 A 됐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나 하면 AABA형 운율 구조라고 합니다. 자, AABA형 운율 구조는 자, 반복, 변주, 반복 요런 형태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러리 랐다 요거를 A, 청산의 사러리 랐다를 A.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니까 머리랑 다리랑 목골을 B, 청산의 사러리 랐다를 A로 해서 AABA형 운율 구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시면 살고 싶습니다.
청산에 살고 싶습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청산에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청산은 내가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상향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청산의 의미입니다. 이상향이고 지금 현실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도피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머리, 다래 요것은 해석을 하면 머루, 다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소박한 음식, 큰 욕심 없이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자, 그래서 1연에서는 뭐 한마디로 청산에 살고 싶다가 주제가 되겠죠. 그쵸? 1연 주제, 청산에 대한 동경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산에 대한 동경. 자,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전되어 온 것이고 조선시대 때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 한글로 정착됐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대표적인 해석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니러 울어라 새여. 자, 여기서 울어라를 해석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우는구나 새여 아니면 말 그대로 울어라 새여. 어떤 경우는 노래하라 노래해라 새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것은 감탄형일 것이고 요것은 명령형이고 요것은 명령형이겠죠. 자, 근데 똑같이 울어라 A, 울어라 새여 A, 자고 일어 B, 울어라 새여 A, A, B형 구조입니다. 자, 새 잘 보셔요. 널 나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보다 씨름이 한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많다.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옵니다. 어허, 자, 여기 새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새, 새를 보시면요. 새가 어떻게 됐나요? 새도 울고, 나도 울고, 새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새가 우네요.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우네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이고, 다 지워졌다. 잠시만요. 오, 됐다.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자, 감정이입이라고 그럽니다. 감정이입은 여기다 쓸게요. 감정이입. 자, 그래서 내 감정을, 슬픈 내 감정을 새에 이입해놨고 요때 쓰인 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삶의 비애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를 통해서 나의 삶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사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던 새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 flying bird, 그 다음에 갈던 밭은 영어로 알지만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가던 새 A, 가던 새 본다 A, 물 아래 B, 가던 새 본다 A, B의 운율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물 나왔습니다. 그쵸? 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물은 뜻이
속세 되겠습니다. 속세 아래 가는 새를 봅니다. 자, 이게 새가 됐든 밭이 됐든 속세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잉 묻은 장글, 이것도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끼 묻은 쟁기. 자, 다시 뭐라고요? 이끼가 묻은 쟁기는 뭔지 알죠? 밭가는 농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녹슨 병기, 그 다음 녹슨 은장도 혹은 날무딘 은장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잉 묻은 장글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각 해석에 따라서 시적 화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끼 묻은 쟁기 같은 경우, 자, 이끼가 묻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요? 땅을 잃었어요. 땅을 잃고 또 도니까요. 그쵸? 유민 되겠습니다. 또 도는 유민. 병기는 그 무기, 즉 장수가 되겠죠. 장수, 어떤 장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녹이 슬었어요. 그러니까 병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권력에서 밀려난 장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날무딘 은장도. 은장도는 뭐니? 지조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여자들이 지녔던 물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날무뎠대요. 마찬가지로 사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현당한 여인.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뭐니? 시적 화자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 B형 운율 구조고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속세 아래 날아가는 새를 봤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입니다. 물론 앞에 부분하고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연결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끝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에 청산에서 하고 싶고 2연에 슬펐으며 3연에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자, 4연 가겠습니다. 1인공 저인공 하여 1억 저럭 하여 나즈란 지네와 션디어. 자, 여러분 보셔요. 지읒을 앞으로 당기면 뭐가 됩니까? 낮이 되죠. 낮에는 지내보지만 올이, 요것도 리을 당길게요. 그러면 올이, 즉 올 사람도, 가리, 리을 당길게요. 갈 사람도 없는 미음 당깁니다. 밤에는 또 어찌 홀이라 할까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낮에는 그럭저럭 지내보지만 밤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완벽한 대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쵸? 삶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됐습니까? 속세를 떠나와, 미안합니다. 자, 속세를 떠나와 청산에 왔지만 여전히 비애에 잠겨있고 그 다음에 속세가 그립고 그 다음에 여전히 외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연부터 4연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줘요. 자, 5연입니다. 어디다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대꾸네요. 대꾸법. 지금 5연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던 돌인가? 미리는 미운입니다. 리를 당기시면 될 거고 미운이도 괴리, 여러분 괴리 조심하셔요. 괴다의 뜻은요. 뭐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미운이도 사랑하는 이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했습니까? 운다니까 비애겠죠. 그쵸? 비애인데
미운이도 괴로운이도 어디에서 날아온 돌인지도 모르고 맞아서 슬프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엔 어떤 비엔이 피할 수 없는 비에 맞습니까?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 숙명적인 비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프대요. 자, 그 다음에 살얼이랐다. 발알에 살얼이랐다. 발알은 아이고 발알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살고 싶습니다. 남아자기 구족에 먹고 발알에 살으리라.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1연이랑 그죠? 1연에서는 청산에 살고 싶다고 그랬고 2연에서는 어디? 발알, 바다에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의미는 청산과 똑같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바다는 이상 혹은 이상향 혹은 도피처 되겠죠. 그쵸? 남아자기 구족에는 남아자기는 나문제라는 풀, 해초, 바다에 나는 풀입니다. 그냥 미역이라고 합시다. 구족에는 굴과 조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머리, 다래처럼 소박한 음식이다. 자, 소박한 음식 먹고 바다에 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연 다 와갑니다. 가다가 들어오라. 가다가 A, 가다가 들어오라. A, 애정지 B, 가다가 들어오라. A 되겠습니다. A, B, A형 운율 구조입니다. 사슴이 짐대는 짱대입니다. 짱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다는 켜다죠. 켜다. 그 다음 해금은 아낀 거 다 압니다. 켜근을 듣노라. 자, 애정지는요. 애정지는 외딴부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외딴부엌인지. 가다가 듣습니다. 외딴부엌에 가다가 듣습니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듣습니다.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여러분 우리 익무든 장글 같은 경우 가던 새 같은 경우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슴 분장을 한 강대가 그죠? 짱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 즉 쇼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 사슴이 해금을 켠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사슴을 사람의 잘못된 표현, 오기라고 그러죠. 잘못된 표현이다. 사람이 진짜 짱대에 오른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다양한 의미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에 따른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슴 분장을 한 어떤 광대의 쇼를 봤다. 이거는 뭐겠니? 속세에 대한 미련이겠죠. 자, 사슴이 해금을 켜요. 사슴이 해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적에 대한 소망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짱대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위태롭죠. 위태로움. 이건 삶의 위태로움 혹은 삶의 절박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쇼를 했다 이랬을 때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자, 사슴이 해금을 켰다 이랬을 때는 기적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짱대 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위태로운 삶을 드러낸다, 절박한 삶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입니다. 드디어 가다가 배부른 독에 기억을 당기면 독, 술독이겠죠. 장독할 때 독, 술독. 배부른 독은 이렇게 모양이 배부른 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강수를 빚는데요.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 잡으니 조롱박꽃 누룩은 뭔가 하면 누룩으로 술을 만들죠. 그래서 술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술이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조롱박꽃 누룩이 나를 잡아요. 술이 나를 잡아요. 맞나요? 술이 나를 잡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술을 먹으러 갔겠죠. 하지만 술이 나를 잡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주객, 전도의 표현이다. 자, 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힘들어하는 애들인데, 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시는요, 이게 낯설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산이 나에게로 왔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시적인 느낌이 나죠. 그런 의도로 쓰는 것이 주객전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롱받고 누르기, 매우 잡으니, 네, 어찌 홀이라, 이랬는데, 네, 어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한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을 통한 근심의 해소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심의 해소인데, 요거는 치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의 어떤 출제 원칙은 여러분 맞추라고 내지 않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술을 통해서 근심을 해소하는데, 그 근심이 완전한 해소, 틀렸습니다. 술을 통해서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술을 통해서 일시적 해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잠정적 해소,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던 돌인가, 미운이도 괴로운이도 없이 맞아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애를 피할 수 없다. 숙명적 비애다. 자, 그 다음에 6연에서는 바다에 살고 싶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랬고요. 7연에서는 사슴이 짱 뛰어올라서 해금을 켠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을 바라는 거일 수도 있고 위태로운 삶을 드러낸 거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끝연에서 술을 통해서 근심을 해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해소 틀렸습니다. 일시적 잠정적 해소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 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는 게 힘들고 이 힘겨운 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쓰인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연결하는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나 하면요. 봐봐요. 잠시만요. 다시 모두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청산별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연에서는 청산에 살고 싶다고 그랬고 2연에서는 새가 슬프고 새를 통해서 나의 슬픔을 드러냈고 3연에서는 속새 아래 가는 새 갈던 밭을 본다는 건 속새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고 4연에서는 밤엔 어찌할 방도가 없다. 외롭다. 이랬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연으로 여러분 가보실 건데요. 5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5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돌인데 이유 없이 맞아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돌인데 이유 없이 숙명적인 비애예요. 그 다음에 6연에서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싶대요. 자, 그 다음에 7연에서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속새가 그립대요. 그 다음에 8연에서는 술로 근심을 달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앞부분에 산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연과 요연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묻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청산에 자, 다시 가볼게요. 청산에 가고 싶었어요. 청산에 가고 싶어서 1연, 2연에서 슬펐어요. 3연에서 속새가 그리웠어요. 4연에서 외로웠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청산에 갔지만 슬펐고 속새가 그립고 외로웠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다에 갔죠? 순서를 바뀌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에 갔죠? 외로웠죠? 속새가 그리웠죠? 술로 근심을 달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거는 그냥 5연이다 이렇게 건성으로 푸시면 안 되고 6연입니다. 5, 3 되겠죠? 아니면 위치를 바꿨다 이랬을 때는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1, 2, 3, 4, 5, 6, 7, 8 대응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함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산별곡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